여성 안의 모든 것은 수수께끼이며 여성 안의 모든 것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임신이다. 이것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세상에 남긴 수많은 당혹스럽고 도발적이며 많은 현대인들의 귀에는 심히 문제적인 진술 중 하나일 뿐이다. 니체의 젠더에 대한 사상을 파고드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의 생각은 동시에 통찰력 있고 충격적이며 권력 역학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시대와 그의 특이한 세계관을 모두 반영하는 편견과 일반화로 특징 지어진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견해에 대한 단순한 변호나 비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의 사상의 복잡성에 뛰어들어 그가 여성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또는 보았다고 믿었는지, 그리고 그가 성별 간의 관계에서 인식했던 권력, 진실, 환상의 복잡한 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도덕, 진리 추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상화의 기초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친 위대한 의심의 철학자 니체는 남녀 관계를 그의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관계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 권력의 의지, 가치 창조, 허무주의에 대한 투쟁, 이 특별하고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소우주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은 니체에 따른 냉혹한 진실을 해독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며 반드시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의 논란적인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늘날에도 우리가 권력, 젠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진정성 추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도전과 질문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니체의 사상에서 이끄는 실마리 중 하나는 종종 미묘하고 적응적인 특정 형태의 권력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직접적인 권력,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으로부터 대체로 박탈당했던 사회에서 니체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헤쳐나가기 위한 상황적 지능의 일종인 간접적인 영향력 전략의 발전을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것을 본질적인 미덕으로 반드시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권력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명을 움직이며 모든 존재가 자신을 주장하고 성장하고 지배하고 환경을 형성하도록 강요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이다. 이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 막히면 그것은 대안적이고 더 구불구불하며 더 전략적인 길을 찾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과 선악의 저편과 같은 저작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시사하는 구절들을 발견한다. 니체는 여성의 적응 능력, 남성적 경직성과 대조되는 어떤 유연성에 대해 말한다. 그는 상황의 힘에 의해 여성들이 행간을 읽고 유혹, 매력, 감성, 지능, 심지어 어떤 위장의 기술까지도 사용하는 데 능숙해졌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기만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거부당한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말이다. 그의 역설적인 논리에서 그는 약점은 지성과 결합될 때 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합법성이나 미덕의 베일 아래 종종 노골적인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시스템으로 보았던 사회 및 도덕 제도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비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성 전략을 관찰함으로써 그는 부분적으로 명백하거나 선언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수동성이나 고정된 본성만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행위성과 전략을 인식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니체의 분석은 여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남성들과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돌린다. 그의 가장 반복적인 비판 중 하나는 여성을 이상화하고 개별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환상과 기대를 그들에게 투영하는 남성의 경향을 겨냥한다. 니체는 남성들이 종종 실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미지, 순수함, 신비로움, 천상의 아름다움 또는 심지어 파멸의 이상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이상화를 근시안적인 형태, 즉 여성의 복잡성과 아마도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남성들이 여성을 수수께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아마도 그들이 실제적인 단순함이나 복잡함을 다루고 싶지 않거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만든 수수께끼일 것이라고 성찰한다. 이러한 투영은 순진하지 않다. 니체는 그것이 미묘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여성을 이상화라는 도달할 수 없는 받침대 위에 놓음으로써 남자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자유, 행위성, 그리고 자신의 결함, 욕망, 모순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화된 여성은 숭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진리나 자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탐구에서 동등한 파트너는 거의 되지 못한다. 이 역학은 진리의 의지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에서 절대적인 진리 추구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숨겨진 욕망, 안전이나 권력과 같은 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구성하는 진실의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것이 그들 자신의 필요, 두려움, 환상에 의해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화는 여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현실을 다루는 남성의 무능력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영의 개념과 미묘한 권력의 개념과 연결된 것은 여성을 외모의 대가, 표면의 예술가로 보는 니체의 개념이다. 종종 외모로 판단하고 역사적으로 여성이 직접적인 검증 형태, 직업적 또는 정치적 성취와 같은 에 덜 접근할 수 있었던 세상에서 니체는 의식적인 공연의 한 형태로 의복, 제스처, 시선, 여성성 자체를 사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고도로 발달된 여성적 기술을 인식했다. 선악의 저편에서 그는 여성과 표면과의 관계에 대한 유명하고 다시 한번 논란이 많은 구절들을 쓴다. 그의 광범위한 철학에서 종종 표면에서 발견되는 깊이를 칭찬하고 숨겨진 본질적인 진실에 대한 강박적인 탐구를 비판했던 니체에게 이 여성적 숙달은 반드시 결함은 아니었다. 그것은 미학과 공연을 통한 권력의 의지의 표현인 예술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외모와 공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지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암시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들은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공개적인 주장이 종종 위험하거나 비효율적이었던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뉘앙스, 세부사항, 비언어적 언어에 대한 더 큰 민감성을 발달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더 잘 읽고 사회적 게임을 해독하는 데 더 능숙하며 이미지와 프레젠테이션에 내재된 힘을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외모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이러한 능력은 많은 사회 및 문화 생활에 내재된 피상성에 대한 니체의 보다 일반적인 비판과 연결된다. 많은 철학자들이 깊고 불변하는 본질을 추구했지만 니체는 생성, 가면, 관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정되는 여성적 피상성은 실패가 아니라 사회 현실 자체의 환상적이고 공연적인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추상화와 이상화에 갇힌 남성들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는 진실이다. 만약 여성들이 미묘한 권력 전략을 개발하고 외모의 대가가 되었다면 그들의 도덕은 어떠했을까? 약자의 강자에 대한 원한에서 태어난 노예 도덕으로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해체했던 위대한 도덕 계보학자인 니체는 그가 여성적 도덕으로 인식했던 것을 분석할 때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다. 그는 그것을 초월적인 여성적 본질이나 타고난 도덕적 우월성에서 파생된 윤리적 원칙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기존 권력 구조 내에서의 생존과 영향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된 대체로 실용적이고 적응적인 가치체계로 해석했다. 도덕의 계보와 선악의 저편과 같은 저작들에서 비록 여성적 도덕에 대한 독점적인 논문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가치의 기원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의 관점에 빛을 비춘다. 인내, 친절, 연민, 겸손, 순결과 같이 종종 여성적인 것과 관련된 미덕들은 니체의 면밀한 조사하에서 본질적으로 선한 본성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유용하다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배양되고 가치 있게 여겨진 자질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미덕들은 사회적 항해를 용이하게 하고 남성의 보호를 끌어들이고 갈등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자녀 양육 니체가 중심적으로 보았던 역할에 필요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다. 겸손과 용서가 로마 주인들에 대한 억압받는 자들의 효과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 도덕에서 가치가 되었다고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여성적 미덕들은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권력의 한 형태를 행사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니체가 그것들을 완전히 경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그러한 전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성과 힘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나 우월한 도덕적 이상의 표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응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특정 제약해서 작동하는 권력의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권력, 도덕, 공연적 본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니체는 당시 떠오르는 여성 해방운동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의견은 현대적 감수성과 조화시키기 가장 논란이 많고 어려운 것들 중 하나이다. 여러 구절, 특히 너무나 인간적인과 후기 저작들에서 니체는 여성 해방의 특정 측면에 대해 회의론과 심지어 적대감을 표현한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이 정의한 조건으로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동일한 직업, 교육, 정치적 권력에 대한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들을 낮추고 그들의 독특한 형태의 권력과 영향력, 그가 미묘하고 전략적인 것으로 확인한 것들을 남성적 특권의 피상적인 모방과 교환하여 포기하고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별 간의 긴장, 양극성, 우호적인 전쟁을 잠재적으로 생산적이며 문화적 역동성과 창의성의 원천으로 보았다. 19세기 맥락에 의해 제한된 그의 왜곡된 견해에서 해방은 이 긴장을 해소하여 균질화, 그가 양가적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적 예술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진술 중 일부에서 그는 해방된 여성이 남성적인 방식으로 지휘적이거나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깊이와 적응력을 잃어버린 형편없는 모방이 되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체는 심오한 사회의 변혁의 시기에 글을 썼고 그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그가 특정 문화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변화에 대한 보수적인 반응이었다. 비록 그의 일반 철학은 다른 측면에서는 급진적으로 혁명적이었지만 그는 무리, 평범함, 평준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운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고 옳든 그르든 페미니스트 운동의 일부를 그가 경멸했던 이러한 민주화 경향과 연관시켰다. 그의 관점은 자율성, 평등권, 자기 결정이라는 페미니스트 이상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사회 정의와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집단의 해방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자신의 철학의 한계와 맹점을 드러낸다. 여성적 본질이나 예술을 잃는 것에 대한 그의 우려는 오늘날 양극성과 창조적 긴장에 대한 철학적 언어로 위장된 불평등한 현상 유지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의 모든 비판적 분석, 문제적인 일반화, 해방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사상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다른 가능성의 희미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가면, 투영,
권력 전략, 상호 이상화를 넘어서는 건 말이다. 아마도 만약 권력의 의지가 이러한 복잡한 역학을 통해 나타난다면 니체의 철학은 또한 자기 극복, 자신에 대한 급진적인 정직함, 현실 수용, 운명의 아모르파티, 즉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힘들고 불편한 진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라는 이상을 가리킨다. 젠더 관계에 적용하면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의 환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길을 시사할 수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이상화와 투영을 포기하고 여성성이나 수수께끼라는 미리 만들어진 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복잡성과 개성을 가진 실제 여성을 보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차례로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의 공연과 적응 전략이 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진정성과 개인적 성장의 목적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니체의 목표는 쉬운 조화나 정체성의 융합이 아니라 아마도 차이점은 인정되지만 환상에 기반한 가면과 권력 게임은 점차 버려지는 더 정직하고 직접적인 만남일 것이다. 선악의 저편과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남녀 간의 우정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며 권력 역학과 성적 매력 때문에 정확하게 드물고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호 존중, 지적 정직함,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의 어떤 동지애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바로 그 생각은 아무리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기 극복과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더 높은 이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성 모두 배일, 환상 또는 명백하든 미묘하든 지배 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 없이 상대방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면의 힘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관습적인 도덕과 사회적 젠더 기대의 선악을 넘어선 만남이 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니체의 복잡하고 종종 모순적인 사상에 대한 이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진실이나 간단한 답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타나는 것은 권력, 환상, 인간 본성의 역학과 씨름하며 역사, 편견, 감정으로 가득 찬 영역에 그의 비판적 도구를 적용하는 철학자의 초상이다. 미묘한 권력, 남성적 이상화, 공연, 그리고 전략으로서의 도덕에 대한 그의 관찰은 비록 우리가 그의 결론이나 가장 문제적인 일반화를 거부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불편하지만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분석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 해방에 대한 그의 회의론은 그 자신의 역사적 철학적 지평의 한계를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19세기 이후 젠더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니체가 묘사한 권력 역학은 비록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지속되는가? 가면과 공연은 여전히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상화는 여전히 우리가 상대방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을 흐리게 하는가? 그리고 아마도 니체가 우리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미리 정의된 젠더 범주와 상속된 권력 전략을 넘어선 개인들 간의 진정으로 진정한 관계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상호 존중, 정직함, 그리고 운명의 공간에서 만나 지배나 위장의 오래된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복잡성과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니체의 사상을 통한 이 여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대한 초대이다. 만약 니체로부터 영감을 받은 권력, 젠더, 진정성 추구에 대한 이러한 성찰들이 당신의 생각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권력 역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니체가 묘사한 패턴 중 일부를 인식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더 정직하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좋아요는 이 철학적 논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를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깊이 가치 있게 여긴다면 부디 슈퍼 감사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계속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실, 심지어 가장 힘든 진실이라도 바라볼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그것들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극복과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관계 창조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말이다. 왜냐하면 니체가 쉬운 표면을 넘어서려는 그의 끊임없는 탐구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